산동 동화쌤입니다. 이제 유충렬인데 있어. 충성과 열정, 충성과 정열이 있는 사람. 그래서 유충렬이라고 정한 것 같아요. 충성이 열렬한 사람, 그런 사람의 전기 아니면 소설. 이제 작가 이상은 옛날부터 이렇게 충성 있는 장군들이나 뭐 이런 얘기가 내려오잖아. 그러면 누적돼가지고 구전되고 구비되고 적층돼서 쌓여서 나중에 고전 소설이 됐으니까 구전 문화, 구비 문화, 적층 문화 이렇게 돼가지고 여러 가지 장군들의 특성이나 이런 것들이 다 쌓였겠지. 네, 그래서 구전, 구비, 적층 문화로 돼서 이게 이제 소설이 됐어. 소설이 되면서 정착이 되겠지. 그래서 작가 미상이라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자, 이거부터 보시면 작품 구성에서 명나라라고 쓴 거는 중국이 배경이면 편하니까 우리나라고 쓰면 어느 때냐 그러냐고. 그래서 명나라라 그다음에 대국이라고 하니까 높은 관료인 유신 부부가 고관인 유신 부부가 산천에 자연물에다 신앙하는 거지. 바위나 뭐 이런데 바위나 강 이런 산천에 치성, 지성, 정성스럽게 기도를 드리는 걸 치성 드린다고 하거든. 정성을 드린 후에 신기하고 기이한이야. 신기하고 기이한 태몽 애들 태아에 대한 태아와 관련된 꿈 태몽을 꾸고 아들 충렬을 얻었다. 충성. 자, 발달이고 이걸 뭐야? 태어나는 거 처음에. 그제? 신분 이런 거. 신분 태어남. 그런데 그러면 신분이 딱 있으면 어릴 때 위기가 오죠. 전개. 특이한 신분에서 태어나고 위기가 와. 정한담 일파의 모함으로 그러면 얘가 뭐라고? 모함 아니에요. 정한담 일파의 모함으로 유심이 척하되고 유심 부부가 귀양을 가고 충렬도 위기에 처해. 뭐 주인공도 항상 위기에 처해. 간신히 위기 벗어나고 강희주라는 사람의 사위가 되었다. 자, 거기다가 이렇게 위기가 있고 신분이 있으면 위기가 있고 위기를 벗어날 때 누군가 도움을 줘. 공식처럼 벗어나면 누군가 도움을 줘. 그런데 도움을 주고 잘 성장하는데 위기가 와. 위기가 또 강희주도 정한담에 의해서 귀향을 가게 되고 충렬은 또 도움 2차 위기 그죠? 위기 벗어남 꼭 드라마 찍는 거지. 위기 벗어나서 광덕 넓은 덕이라는 뜻이야. 넓은 덕의 산에 돌을 닦는 스님을 만나서 무술을 연마해서 산속에서. 자, 그러니까 누수를 연마하면 써먹어야지. 정한담이 반란을 일으켰어. 그래서 충렬이 등장하여 무술을 잘하니까 천자를 구해야 황제를 구해야 인정을 받으니까 반란군을 진압했어. 자, 또 위기 벗어남. 충렬이 후왕에게 잡혀간 황후 태자를 구출하기 위해서 후왕은 다른 나라 왕 명나라 바깥에 있는 이민족 왕 볼모로 잡혀간 거잖아. 그지? 후왕에게 잡혀간 황후나 태자 볼모로 잡혀간 태자를 구출한 후 가족과 상봉하여 부귀영화를 거두었다. 가족과 상봉한다. 부귀영화를 누렸다. 됐나요? 요거랑 이거랑 비교를 하면 고귀한 혈통이야. 이게 보통 뭐라고요? 귀족이거나 아니면 천족, 하늘의 신선계, 천계의 사람이거나 귀족이거나 그래서 출생할 때 특이한 현상이 일어나. 특이한 꿈을 꾼다던가 막 하늘의 벼락이 친다던가 이렇게. 그렇게 하는데 그럼 잘 나왔잖아. 꼭 순환을 당해.
이산가족 되고 다 몰락하고 망하고. 그러면 또 구출하고 또가 누군가 조력자가 성장하고 도술도 연마하고 모궁도 연마하고. 그러면 이 성장한 걸 써먹을 기회가 와 이렇게 반역이 있고 오랑캐 침입하고. 그러면 이 능력을 써먹어. 그래서 비범한 능력을 발휘해서 잘 되고 가족 회복하고. 그 똑같이 이게 영웅 일대기 구조. 무협지 구조예요. 무협지 구조. 영웅 일대기 구조. 일대기라는 것은 30년이거든. 일대. 일대를 기록한 거야. 이게 30년이야. 1세대가. 그러니까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영웅의 탄생부터 죽을 때까지. 그럼 전기문이야. 영웅 전기문. 영웅 전기문 구조라는 거지. 그러면 이 영웅 전기는 영웅도 멋있지만 악당 때문에 이 반짝반짝 되는 거지. 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걸 보시면 이게 국문으로 썼네요. 한문으로 안 쓰고 한문이 있으면 번역했겠는데 국문으로 썼고 영웅이 나오고 군담이 군웅 나오는 군웅. 이게 영웅들, 호걸들 이런 사람들 나오는 군담 소설이고 영웅적이고 당연히 이 전기적 이건 기할 기예요. 뭐라고요? 신기. 기하고 신기. 구름 타고 도술 부리고 축축법으로 만리를 가고 이런 거. 이 전기문 할 때는 기록할 기거든요. 영웅 전기할 때 이거는 기록인데 이거 똑같이 전기인데 전하는 기인데 기하고 신기하다는 거예요. 구름 부르고 그런 거예요. 이게 판타지적이에요. 그래서 전기적이기 때문에 비현실적 요소가 있다고. 현실적이지 않은 요소. 자, 중국 명나라 조정 또는 중국 대륙이고 이게 전지적 작가 시점은 그 고전 소설의 거의 대부분이 전지적 작가 시점을 써요. 작가 맘대로 다 설명하고 그래야 되니까. 고전 소설들은 거의 다 전지적 작가. 현대 소설은 3인칭 관찰자가 많고 유축렬이 고난과 영웅적 행정이다. 전형적 영웅 일대기에 30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전형적은 형태가 정해져 있어. 그럼 전형적 말고 개성적이 있어. 개성적인 거 시험에 꼭 나왔어. 개성적인 부분. 예를 들어서 여자가 주인공이다 라고 나오든지 아니면 뭐 고난이 없다가 나오든지 뭐 이렇게 이 일상적으로 되어 있는 이렇게 전형적인 틀 속에 이렇게 전형적인 틀 속에 있는 것에 벗어난 거는 시험 문제에 무조건 나온다고. 개성적인 거는. 자, 적강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거예요. 적강. 하늘로 쫓겨나는 거야. 천상으로 지상계로. 공간이 두 개예요. 그러니까 천상계로 사람이 살아. 하느님도 살고 모두 살고 신하들도 있고. 천상계 이연계 그래서 하늘에서 이쪽으로 쫓겨나. 그러니까 여기가 하위 차원이야. 더. 이게 상위 차원이고. 공간이 두 개로 다니고. 표면적으로는 국가에 대한 충성, 이면적으로는 다른 면이야. 다른 면. 이게 속이 아니라 표면, 속. 몰락한 계층의 권력 회복 의지, 권력을 다시 끌어올려서 찾아야겠다. 왜? 천자를 구해야겠다. 천자를 구하고 공을 세워야겠다. 자, 적강소설이라겠죠. 천상계에서 지상계로. 자, 자미원 대장성 선인이 있고 익성은 악인이 있는 이렇게. 자미성. 이거 별자리인데. 뭐 자미원의 대장성 선인과 악인 이거 반대 표시는. 그래서 요렇게 달 때는 시간경과고 국어에서 요렇게 됐을 때는 반대 표시고. 요 두 가지 쓰는 것 같아요. 화살표. 그러니까 똑같이 서로 대전하다가 싸우다가 죄를 지어 인간 세계에 출발한 거예요. 서로 특별히 갖다가 죄를 지어서 인간 세계로 출발을 했어. 근데 여기서도 충성이 있다는 거 알고 있겠지. 정한담. 이게 한담에 차한자? 차한담? 뭐 간신으로 나와서 이게 둘이 뚜둑뚜둑.
그래서 다 모함해서 보내는 거죠. 근데 이 충렬이 유심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유심은 마음이 있다. 충성의 마음이 있다. 뭐 이런 거겠죠. 그래서 충성을 했다. 그래서 권력을 다시 찾았다. 뭐 이런 얘기겠죠. 정한담. 요게 이제 수능에도 나오고 다 많이 나와서 내신에는 나오겠지만 이제 수능에 또 나오기는 쉽지 않은 만큼 많이 나오는데 이제 인물 구조도 나오고 보시면 천자의 어리석음을 지적하고 원망함. 이건 뭐라고? 그럼 혼잣말로 하거나 뭐 그러겠죠. 태자 설득. 천자에게 사죄하며 죽음을 각오하고 돕기로 함. 태자가 태자의 설득으로. 그러니까 그 실망하기도 하고 뭐 그러죠. 옥새를 목에 걸고 적에게 항복하러 나온 무능하고 나약한 면모. 옥새는 임금. 근데 목에 걸고 적에게 항복하러 나온 누가? 충렬이? 무능하고 나약한 면모, 모습도 있다. 원망도 한다. 봉건적 질서에서 무능한 천자의 대안으로 대신하는 것으로 혁명을 통해 새로운 군주를 왕는 게 아니라 성군의 자주는 태자의 양이었다. 왕 쫓아내지 않고 좋은 성군의 자질을 갖춘 태자의 양의 방식으로 현실적 판단을 했다는 거지. 뭐 충성에 요 구해봐야 소용 없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아들로 내린다는 거지. 이게 양해가 쉽지 않은데 현실적으로 그게 비교된다는 거 시대상으로. 전장의 형상을 기울자 천자가 저기에 행복했다. 똑같이 인조가 청나라에 행복했다. 태자, 태후, 태자. 이렇게 태자가 이제 황제가 될 후보, 황후는 황제 부인, 태후는 황제 어머니. 저게 포로 다 잡힌 거야 그럼? 대군과 그러니까 왕자들, 비빈들, 먼저 뭐라고? 왕의 부인들, 왕비 빼고 청나라의 볼모로 다 끌려가고. 이게 뭐 다 똑같네 이게. 유충렬이 전장에서 승리하고 호국 이게 호국이 어떻게 보면 청나라일 수 있는 거지. 명나라도 꼼짝 못하고. 그치? 왜냐면 명청시대니까 명나라 다음에 청나라니까 중국이 떠오르는 해잖아 얘는. 그러니까 이렇게 공격하면 꼼짝 못하지 그치? 병자호란의 패배에 대한 울분이 있었다는 거고 그 복수심으로 이 청나라 공격해가지고 뺏어오는 민족적 자긍심을 회복하고자 하는 민중심리가 글에 나타났다는 거네. 임진왜란 때 산영대사가 일본 가가지고 막 도술 부리고 이런 것처럼. 그래? 천자는 자신의 잘못을 후회하고 충렬에게 할 말이 없어. 우두커니 앉아있음. 우두커니는 뭐 넉나가서 앉아있는 거고. 태자는 버선말로 내려와 손을 붙들고 마음을 돌리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했다. 근데 자부심이 깨져버리면 이럴 수도 있지 않을까? 그지 않냐? 자기도 거의 황제나 왕급인데 황제급인데 쳐들어와가지고 져가지고 무릎 꿇고 그러면 자존심이 깨지면 다 깨지는 거 아닐까? 편집자적 논평은 이건 이제 아까 말하기하고 텔링하고 쇼잉 가르쳐줬잖아요. 텔링, 말하기하고 쇼잉. 쇼잉은 대사나 행동으로 보니까 소설이든 드라마, 희곡이든 그냥 객관적으로 보고 쇼타임에 구경한 다음에 얘네들이 말하고 행동하는 거 보고 판단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말하고 행동하는 거는 이 배우들은 직접적으로 하지만 우리들이 판단할 때 이걸 뭐라고요? 간접적으로 우리는 보는 거예요. 읽는 독자는. 그죠? 근데 이 텔링은 작가가 직접 말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구신같이 쌓인 기불, 구산 높은 산같이 쌓인 기불 어찌하니 만극하랴.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이렇게 마음이 끝도 없다. 뭐 날이 서산에 걸려 있고 새우 중에 흩날렸다 하면서 배경, 모사, 인물의 처주와 심리, 뭐
망극하랴 이런 말을 글을 쓰다 보면 쭈루룩 해서 대사도 아니고 행동도 아니고 그잖아. 대사도 아니고 행동도 아니고 이거는 뭐 누구를 쳐다봐야겠다 이런 것도 아니잖아. 객관적인 설명도 아니잖아. 이게 주관적이야. 그래서 이렇게 편집적인 논평이 뭐예요? 애들이 물어봐. 그래서 이게 나올 때마다 암기하라고. 한 대여섯 개 암기하면 편집적인 논평 찾을 수 있다고. 근데 이 시험범위 내내는 건 그냥 외우는 게 편하다는 거야. 여기는 편집적인 논평이다. 됐어요? 자, 그래서 유충절전인데 이것도 이제 종절하고 흥결 정도 요새 많이 나와요. 여기 뭐예요? 여성이죠. 벗어나죠, 그죠? 요거는 진충보고 조응전. 진충보고는 영웅의 활약상 남녀 결혼담 결합돼서 한시를 삽입한다. 뭐 이런 거 한시 삽입하면 이 시에 감정이 많이 되니까 감정이 압축되는 거고. 홈개월 당연히 여자 이름이잖아, 그죠? 근데 보통 남장하죠, 남장. 여자 이름 그대로 나타나면 활동을 못하니까 비장 나올 때도 그렇고 남장하죠. 꿈의 기능은 뭐냐? 이게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 이날 밤 상경에 대변이 큰 변이 있을 것이니 일어나거든. 이게 화재 있고 경고도 해줘. 이 부채를 가져다가 남처를 바라보고 가없이 도망가쳐라 하면서 뭐 물건도 줘. 대처열방도 하고. 이게 뭐라고? 상계에서 하계를 이렇게 뭐라고? 간접 조정하는 거지. 영향을 미치고. 근데 꿈에서 경고해주는 건 그럴듯해. 뭐 예지몽도 있으니까. 근데 이 부채를 가져다가 남처럼 말 꿈에서 이렇게 부채를 주고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이 세계하고 이 세계랑 두 개가 있다고 가상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지? 이제 공간을 이 부채가 넘어간다는 거잖아. 그지? 꿈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읽으면서 부분 해서 이렇게 뭐더라 일대기 구조하고 맞추어 가면서 읽어지면서 이게 전형적인 구조 이해하라고 배우는 거야. 유충열전입니다.